콘따구리. 오늘은 포토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끔은 움푹움푹 여기저기 손상된 포장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특히 봄철에 더더욱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 부분의 손상을 보수하느라고 도로 정체나 지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로가 움푹 파인 곳을 포토홀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크랙 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진행되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움푹 파이게 되죠. 그래서 포토홀이라는 것은 아스팔트 도로 표면에 이렇게 생긴 작은 구멍을 포토홀이라고 하죠. 용어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림 설명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도로 위에 생긴 구멍인데요. 아스팔트 포장해서 사용하다 보면 포장 표면에 생기는 국부적인 작은 구멍입니다. 보통 여름철 장마로 인해서 포토홀이 되는 경우가 가장 경우의 수가 큽니다. 그러면 포토홀이 생기는 진행 메커니즘을 좀 살펴볼까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오래된 아스팔트에서 차량이 이제 반복적으로 다녀서 충격을 주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제 작은 균열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차량들이 이제 계속해서 다니게 됨으로써 이게 점점 커지게 되고요. 결국은 이제 균열 폭도 커지고 깊이도 확대돼서 이렇게 폐압 단면이 생기는 폐압 균열로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포장 사이에서 미세한 균열들이 일부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움푹 파이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포토홀이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 포토홀이 점점점 더 깊어지기도 하고 크기도 더 커지게 되면 지나가는 차량들에 대해서 큰 리스크를 안게 되죠. 그래서 차량 사고 나는 경우의 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국의 포토홀 발생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고속도로인데요. 대략 약 한 2만 건 정도가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또 이 파란색은 일반 국도입니다. 물론 일반 국도가 훨씬 더 길이가 길으니까 그런 것도 하지만 일반 국도를 지금 현재 보면 대략 한 5만 건 정도 되죠. 대략 그러면 1년에 고속도로하고 일반국도 합쳐가지고 약 한 7만 건 정도의 매년 전국에서 포토홀이 발생되는 현황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원인은 뭘까요? 원인을 찾아서 우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써야 되겠죠. 원인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료적인 측면, 시공적인 측면, 구조적인 측면,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우선 첫째, 재료적인 측면입니다. 재료적인 측면에서 보면 골재가 그 주요 인자가 되죠. 사용된 골재에 이물질이 부착된 걸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청결도를 미흡해서 만약에 점토 등이 흡착됐을 때 그냥 사용하면 나중에는 포토홀로 진행되는 경우의 수가 많고요. 그 다음에 골재 자체로도 그렇습니다. 적색 쉐일이라는 거죠. 이게 이런 퇴적한 골재 중에서 적색 쉐일을 사용하면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해서 박리가 생기게 되고요. 그 박리가 이제 포토홀로 진행되는 경우에 생기죠. 그래서 재료적 측면이다 그러면 사용 골재를 불량하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시공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죠. 이제 기층하고 표층 있잖아요. 우선 기층에 대해서 다짐 두께 불량입니다. 다짐 두께를 보통 8cm 이내로 시공하시면 이런 포토홀이 분량이 굉장히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공하길 원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 다짐도 관리를 불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표층에 공시체 겉보기 밀도를 기준 밀도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때 96% 이상이 되도록 다짐도 관리를 하면 시공적 측면에서
많이 이런 포토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층이 불량한데 그 위에 이제 표층만 계속적으로 더 씌우게 하면 기층 상태가 불량해서 크랙이 하부에서 유도하는 거죠. 결국은 상부 표층에 자꾸 더 씌운 부분에 다시 크랙이 생기고 그 크랙이 포트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수한다고 하면 불량된 기층 전체를 보수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후에 더 씌우기를 하는 부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층하고 기층 사이에 배수층이 될 때가 있어요. 부적절한 포장 배수 때문에 그런 거죠. 지중수가 이제 삼투압이 생기고 그 삼투압으로 인해서 간국수압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표층하고 기층 사이에 간극이 생깁니다. 왜냐면 이제 여름철에 배수가 될 수도 있고 겨울철에는 얼었다 녹았다 동결 중에 할 수도 있죠. 그로 인해서 포트홀 생기는 경우가 사실상 가장 많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로균열이 표층에 생겨서 이제 물이 침투해서 공동이 생기는 경우 앞부분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 되겠죠. 포트홀 발생 원인이 첫 번째 재료, 두 번째 시공이라고 하면 세 번째 구조적인 측면을 들 수가 있는데요. 교면 방수 불량입니다. 교면에 이제 시트 방수를 하잖아요. 근데 부착 강도가 불량이거나 아니면 층간 서로 접착할 때 접착이 불량한 경우에 이런 포트홀이 발생되고요. 또한 구조적인 측면으로도 부적절한 포장의 다짐 부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원인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 재료, 시공, 구조면에서 중요 인자로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 첫 번째 재료적인 측면입니다. 일단 적색 쉐일 골재를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로 절대 사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공적인 측면입니다. 시공적인 측면에서는 다짐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충분한 다짐 또는 충분한 다짐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조적인 측면을 든다고 하면 노후 콘크리트 구간에 더 씌우기 시공 시에 불량 포장을 충분히 제거 후에 표층에 덮치우기를 시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책을 세 가지로 들었는데요. 우리가 길 가다 보면 또 계절적으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제일 많이 발생되기는 하지만 계절에 상관없이도 이런 포트홀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만약에 포트홀을 우리가 발견한다고 하면 즉시 도로관리 주체에서 전화를 해서 신속히 보수를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피하다거나 아니면 글로 지나면서 펑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현장 상황이 차량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꽤 됩니다. 그래서 빨리 발견 즉시에 보수를 하도록 요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